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9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종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죠. 네.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대선진리교도 있죠. 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있죠. 그 계좌는 남 얘기불에 접속하면 계좌번호를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죠. 맞아, 대표님 헌금 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원이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1원도 좋다. 1원은 0원보다 좋은 겁니다. 그럼요.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면 보통 뭐 진짜 오직 종교 교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쓰고 있죠. 뭐 어디에나 근본주의가 있죠. IS 이전에는 알카에다가 최악의 근본주의자들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IS는 뭐 아예 이슬람 막장주의죠. 이 만행의 영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고요. 21세기에 여성 노예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과연 진짜 종교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나 의문이 들 정도. 근본주의자면 근본 없음주의지. 그죠? 무근본주의자. 21세기에 여성 노예 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막장이잖아.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랍어로 세금을 쿰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팔려요. 팔리면 그 팔린 매매값의 5분의 1을 또 납부를 해야 돼요. IS에. 이것도 노예시장을 운영하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싼 가격에 매매되더라. 그래요? 뭐 몇백 불 정도에. 100불도 있어요. 나이 따라서. 미친 새끼들. 그럼 미국에서 그냥 다 산 다음에 해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미국 돈도 많은데? 근데 걔네 근본 없어서 다 팔 거야. 그 돈이 그리고 비싼 또 값을 쳐준다 결국은 그러면. IS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돈은 어차피 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본위를 바꾸는 거지. 비트코인으로. 아니면 돈을 보내줄 때 비트코인으로 보내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은 우리 여행 자제 지역, 여행 네. 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전한 나라에 갑시다. 어딜 이용해서? 아날람과 호텔스닷컴 프로모션 페이지를 이용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국내 최고 조건 여러분들 많이 선전해 주시고요. 국내에도 많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국내외 상관없이 거대 세계 호텔 체인 호텔스닷컴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의 프로모션을 아날람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이슬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슬림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면 이슬람 교인이 아니면 사탄이다. 죽이고 강간하고 인신매매하고 그래도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슬람 교리를 잘 해석하냐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고 왜곡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꿀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의 뜻이 있었다면 지상에 있는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지 말라. 비무슬림을 해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며 나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을 해치는 자이다. 비무슬림들은 모든 종류의 모욕과 불의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들도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을 자유로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비무슬림 아니잖아. 사탄이라며. 그니까. 카테고리에서 이미. 그런데 쿠란에는 이런 구절도 있긴 해요. 네.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자르라. 이런 구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모순된 구절이 있는가? 사실 모든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것만 해서 발췌를 해서 비교하잖아. 그럼 앞뒤가 다 안 맞긴 해요. 그건 뭐 경전뿐입니까? 어떤 사람의 논문만 뒤져도 그렇게 이상한 구절만 다 뽑아서 그 사람의 어록만 뒤져도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췌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목을 자르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전시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 지하드라고 하는 거, 네. 이슬람은 초창기에 믿음을 지킬 신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하는데 살생하지 않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사실 쿠란은 전투 이외의 살인을 엄금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서국 제국주의와 1년 365일 항상 24/7으로 전쟁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언제든지 지하드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근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성전 중이다라고 공표하면 그리고 상대방을 그냥 다른 거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비무슬림이라 생각 안 하고 사탄으로 생각하면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이슬람 근본주의의 바람이라는 게 사실 20세기에 강했어요. 뭐 근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보수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20세기 중반부터 보면 이슬람권이 문화적으로 급격히 보수 반동화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들이요 스커트 차림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 나오고요. 6, 70년대. 6, 70년대 도시의 배경도 그렇고 사람들의 행색도 그렇고 되게 세련됐어요. 네. 동시대 한국과 비교 불가. 2000년대 명동 정도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고 세련됐고 서구적이었는데 그런데 아랍권 국가들이 국내에 이슬람 혁명을 많이 거쳐요. 그리고 무장단체가 봉기해서 점령지대가 많이 생기고요. 이러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혹은 과거로의 보수 반동으로 많이 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보다 심하면 심했지 나을 것 없는 여성차별을 구사 중이죠.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우연히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장투쟁이나 이런 걸 할 때 아까 쿠르드족 얘기하듯이 네. 민족 단위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묶였는데 이 아랍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유목민이다 보니까 어떤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보다는 종교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네. 한 종교를 믿는 무슬림이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독립운동할 때 뭐 대조선 제국의 뭐 반도에 뭐 이런 네. 식이었다면 이들은 그렇게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그 어떤 카테고라이징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었겠지만 종교 이상이 없잖아. 그렇죠. 이슬람이 제일 편하고 가장 컸죠. 하나로 묶기가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묶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문화나 어떤 그런 관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공유하다 보니까 종교가 세속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신정의 세계에서 발을 들여야 돼. 세속 국가에 있는 그런 최소한의 도덕화되어 있는 법률이 아니라 신의 질서에 포섭되는 법률. 근데 솔직히 우리처럼 신을 안 믿는 사람은 만약에 신이 진짜 있잖아? 저 교주인데요. 그래. 그렇구나. 저는 국민은행장을 섬깁니다. 어쨌든 말씀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만약 신이 있잖아요? 그럼 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투성이야, 세상에. 예를 들어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I don't care인데 내 친구 중에 예를 들어 간음한 친구가 있다 치자 이거야. 그래도 내 친구야 그냥 만나면 술 먹으면서 욕은 좀 할지언정 니놈 새끼 이러지만 근데 만약에 신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내 친구를 볼 수 없을 것 같거든. 친구에게 몹시 실망하게 되고 이 실망의 강도가 일단 이 지금의 나처럼 이 새끼 이런 정도는 아닐 거야. 거의 분노하는 수준일 거야 아마. 그죠? 그리고 아마 그 친구와 의절하거나 혹은 나의 커뮤니티에서 그 친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조차 할 거야. 약간 접근 금지 느낌 같은 게 들겠죠? 그쵸. 같이 있으면 같이 타락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미 배교했잖아 그 친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 국가에 있는 사람 기준에서 신정 국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지 안드로메다 같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님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세속 국가가 될 기회를 놓쳤다. 세속 국가 될 기회가 있었죠. 이게 이런 겁니다. 1편에서 말했지만 서양 열강들이 아랍권에서 너무 많이 나쁜 짓을 저지르다 보니까 네. 발전하는 것도 많이 방해하고 유전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양은 너무 싫잖아. 네. 이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싫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다 배격하게 되면 서양이 만들어낸 좋은 체제, 좋은 것들 있죠. 세속주의. 그죠? 그다음에 개인의 인권 이런 현대적인 관념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서양 열강에 나쁜 걸로 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것, 우리 가치 뭐가 있을까? 무슬림, 이슬람교잖아요. 여기서 근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죠? 다 배격하는 거야. 결국 종교로 눈을 돌리는 게 가장 컸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계량 한복 정도만 입겠다 정도로 갔어야 된다고. 하회탈을 쓰겠다 이 정도. 근데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런 거지. 계량이라니. 계량이라는 것도 이것도 서양 중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전통이 나쁜 거야? 전통을 바꾸는 게 계량이면? 우리도 찾아보니 백백교가 있더라 뭐 이러면서. 백백교.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또 특히나 그런 거야. 서양 열강이 미워지기 시작한데 서양에 좋은 가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서양이 밉잖아? 그럼 그 가치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미운 거 꼴같거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여성이 스커트 입고 돌아다니죠. 활보하잖아. 자유롭게 대학교에서 대학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 이제 타락한 자본주의지. 타락한 자본주의에 게다가 알잖아. 이게 여성을 보는 시선이
그 왜 같은 젊은 놈이 낄낄대는 게 꼴 보기 싫으면 여자애가 낄낄대는 게 더 꼴 보기 싫어. 그건 진짜야. 그거는 이 세계의 그 기본적인 그 남성 중심의 질서에서 진짜로 그래. 적어도 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 시대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느낌, 특히나 이 근본주의적인 시대에서 남성 중심이 남성의 권위가 더 많이 가던 시절에 이 권위가 나눠져서 서로 평등해졌을 때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여자애들한테 너 임마 담배 피우면 애 못나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자애가 옛날엔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조신하게 굴더니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내 앞을 그냥 활보해. 괘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조선도 혁명국가였고 3.1운동이라는 혁명적 사건도 있었고 이게 서구 열강은 나빠도 서구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목표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무슬림은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이슬람교 특유의 세계주의 있잖아요. 네. 이 전통이 너무 깊었던 거야. 그러니까 급격히 보수 반동화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카불 그 발전된 도시도 지금 다 폐허가 됐지만 여성들의 기본 복장이 부르카예요. 여기서 이슬람의 여성 복장을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부르카 얘기를 했는데 부르카가 뭐죠? 부르카 제일 심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신 망토인데 네. 부르카가 왜 제일 심하냐면 눈도 가리잖아. 네, 우리 왜 보통 눈은 뚫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심한 거는 눈도 이렇게 그냥 망사처럼 처리해서 망사. 네. 나는 볼 수 있지만 이제 밖에 잘 안 보이게 정말로 본인의 모습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게 한 것이 부르카죠. 그 다음엔 또 니캅이란 게 있습니다. 네, 니캅은 금방 말씀드린 눈은 뚫려 있는 거. 앞은 볼 수 있다. 즉 눈동자 색깔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여성분의. 네. 그 다음에는 차도르가 있어요. 차도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근데 차도르는 좀 낫긴 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전신 망토예요. 전신하는데 귀와 머리카락은 가리고 얼굴은 다 보이는. 얼굴은 나온다. 얼굴은 확인할 수 있다. 네. 즉 소위 말해서 대면은 할 수 있다. 이게 머리카락을 내보이는 것이 남성을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싹 가리게 만드는 거죠. 이 이슬람교가 최초로 형성된 시기에 네. 그 머리카락에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렸대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야한 복장을 자극하는 향이다. 이거 좀 흘리는 거다.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창부들, 네. 매춘부들이 그 머리에 많이 신경을 썼고 머리카락에 향수를 뿌리던가 뭐 염색을 하던가 해서 손님들을 많이 이렇게 호객을 했다고 하는데 잠깐 그 춤 뭐죠? 그 이슬람교에서 그 배꼽 그 벨리 댄스죠. 잠깐만 그 왜 벨리 댄스가 그쪽에서 추는 춤이잖아요. 근데 벨리 댄스 사실 되게 야하잖아. 상체에 거의 불화하고 이제 이게 이 춤을 출 때요 다리를 붙이고 추는 것과 다리를 벌리고 추는 거 그게 있대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리를 띄우고 벌리고 추면 이거 되게 야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배격당하는 거고 다리를 붙이고 춰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서서 춤을 출 때. 복장 자체에서 이미 야한 건 끝난 거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한대. 그러니까 이게 슬픈 게 아까 향기만 해도 네. 저도 경험이 있어요. 군대 갔다가 훈련소에서 한 4주째인가 5주째인데 외부에서 우연히 이제 뒤에서 뭔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 그 쓰레기를 가지러 오시는 네, 민간인과 만났어요? 민간인 만난 거예요. 근데 여성분이셨어요. 사장님인데 그냥 보통의 중년 여성인데 화장품 냄새를 진짜 몇 주 만에 맡은 거야. 되게 진하게 나겠다 그러면. 되게 진하지. 그러니까 화장품 냄새 싹 지나가는 순간 진짜 거기 있는 남자애들이 다 쳐다봤어. 향기로. 나는 웬 처음에는 나도 어릴 때니까 냄새 같은 게 어떤 뭐 그런 유혹의 기제라든가 그런 게 없는다고 생각했는데 페로몬 향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땀 냄새 나고 남자 냄새 나는 그 곳에서 군대니까 갑자기 화장품 냄새가 싹 지나가는 순간 모든 남자들이 그쪽으로 싹 한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거지. 그러니까 짧은 치마 입으면 뭐 강간당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자극하는 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그러니까 자극을 했을 때 그 자극하는 내 마음과 내가 싸우게끔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물론 그러다 사고 치는 놈도 있지만 갑자기 그 교육은 됐고 교육은 됐고 일단 넌 일단 가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냄새도 피우지 마. 그리고 시호님 히잡이란 네. 것도 있습니다. 히잡이 이제 그냥 우리 지나다니시는 뭐 인도네시아 분들이나 이쪽 종교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머리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굴을 내놓고 위쪽만 그냥 머리 쪽만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걸로 머리카락과 귀만 가리는 그거. 또 좀 가리는 네, 경우도 그 있고. 목까지. 근데 목이 조금 노출이 되는 거면 좀 야한 거고 그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히잡은 이게 스카프처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보통의 옷
옷을 입고 그냥 히잡만 네. 표시만 하는 거다 맞아요. 보니까 굉장히 세속화돼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게 많아요. 다른 건 다 시커멓고 그런데 엄청 무늬도 색깔 되게 예쁘고. 그것도 이제 패션 아이템이 충분히 되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 많잖아요. 왜 그거 뭐지? 그 베이비 메탈 애들이 옷 입고 나오는 그거 뭐라 그러지? 그런 스타일. 아 로리. 그런 고딕한 음. 로리타 그런 옷을 입고 히잡을 쓰고 있다든지. 아, 잠깐만요. 고스로리에 히잡 쓴다고요? 네. 도대체 못 보셨어요? 도대체 몇 명을 매기는 거야? 전 세계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거의. 그게 있었어요. 이쪽에 사는 소년대 네. 고스로리룩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입고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 히잡 쓰고 아, 있더라고요. 원래 히잡을 쓰는 소년데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 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옷 입고 하더라고요. 뭔가 누군가 영린을 제대로 건드리는 무엇인 것 같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리죠. 네. 예, 지구의 반 정도를.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다. 네. 그냥 옷만 입었을 뿐인데. 나머지 바리에이션도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네 가지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인간에게 입는다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입니까? 우리 그래서 식주의라고 하는 의식주라고 하잖아. 그리고 왜 깨벗고 다닌다 뭐 이런 비해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가난한 상태, 빈궁한 상태를 표현할 때 굶주린다는 말보다 헐벗는다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을 강제당한다는 건 사실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 인권의 문제인데 아 요새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광장에서 히잡을 벗고 경찰에 잡혀갈 때까지 서 있는 1인 시위가 또 릴레이로 네.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 끌려가면 끌려간대요. 끌려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끌려가서 막 패고 막 10년형 살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유한 걸로 이쪽에서 종파가 다르더라고요. 네. 시아파라고 해서 네, 옛날에 이 니캅 정도 될 거예요. 네. 니캅이나 부르카 계열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이미지가 뭐냐면 섹스 앤 더 시티 그 영화판에서 네. 이 사람들이 사실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자 주인공들은 엄밀히 자본주의의 거의 천명의 거의 최첨단이잖아요. 그렇죠. 가 있잖아. 근데 이분들이 또 아랍 쪽인가 어떻게 가서 퉁가에서 아마 갔을 그래요. 거예요. 네. 자본주의의 네비 시리즈. 그치. 침투조, 거의 뭐 침투조. 자본주의의 청노리스지. 뭐. 근데 거기 갔다 어쨌든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됐다가 이 니캅을 쓴 여성들이 구제해 주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어쨌든 온몸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도 명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건 충분히 즐긴다면서 순간적으로 그 니캅을 확 벗어요. 안에 진짜 비싼 거. 안에 진짜 거의 명품으로 진짜 두르고 있어요. 수천만 원 수억짜리 명품을 두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동네 사모님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슬람이 돈은 좀 많은 동네니까 보는데 왜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쓴 이미지는 좋게 얘기하려 그런 거잖아. 여기도 여성들이 네. 뭔가 이렇게 억눌리지 이런 않고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게 너무 기괴한 거야. 왜냐면 미국에 이렇게 뭐랄까 1세기 백인들이 가서 백인 여성들이 가가지고 그것도 가장 자본주의의 그 소비주의의 최첨병을 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이슬람 여성이 우리도 명품 산다라는 거를 근데 명품 산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서로가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거야. 그거 요새 최신판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한정판 어디서 사셨냐며? 이게 왠지 재밌으면서도 이게 영화가 왜 보통 영화를 볼 때 어떤 그런 류의 것들은 보통 교훈이라든가 긍정적 가치를 얻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뭐가 있는지 잘 머니가 최고다.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지금 1타 한 5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양 1세계 백인들 기득권이잖아요. 네. 기득권만 가지는 순진함이 있잖아요. 그 순진함을 봤을 때 느껴지는 좀 한심함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다니까.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실제예요, 사실. 음. 니캅까지 하는데 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의 여성분들이 특히 눈이 크고 눈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쵸. 더더욱 도드라지게 일단 화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눈이 보이는 데가 눈이니까 눈화장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말씀처럼 속옷 같은 거 진짜 화려한 거 입으신대요. 안에 옷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랍 여성들에 대한 좀 섹시한 이미지? 좀 오리엔탈리즘 이런 게 섞인 거. 항상 그 눈매 화장이 강조되는 게 아무래도 니캅에서는 눈만큼은 좀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보이는 데가 눈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화장 크게 안 해도 눈 자체가 짙고 깊고 아름다운데 더 강조를 하고 안에 옷도 말씀하신 것처럼 벗으면 진짜 화려하게 니캅만 빼면은 화려하게 입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종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여성주의? 여성 억압 그 속에서 피어나는 명품으로 연대랄까. 약간 이상했어 그 영화가. 머니로 대동단결. 왜 그걸 보면서 왠지 누굽니까? 이거 여주인공 캐리. 누구야? 캐리. 그 배우 또 누구지? 배우 이름? 하여튼 싸만다. 싸만다.
캐리 브로드쇼죠. 네. 캐리 브로드쇼에 또 어떤 흐뭇한 표정이 나왔을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관객들도 흐뭇해하면서 까르르 웃어야 되는데 거기서 피어나는 1세계 백인이 아닌 우리는 사실 기득권보다는 기득권 밑에 있는 계층이 더 산전수전 겪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우리가 더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찰해야 될 게 더 복잡다단하잖아요. 1세계 백인보다 그런 걸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는 한심하다. 아니,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 뭘로 웃어야 될지. 호탕하게 웃어야 되는 건지. 조소를 해야 될지. 약간 흐뭇하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섹스시티가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그 1세기 이 여성들에게 내가 대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네. 이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다가 자꾸 현타가 올 때가 있어. 자꾸 내가 빠져나와갖고 그치. 거기 쏙 들어가서 내가 캐리가 돼서 보다가 자꾸 나와. 그지. 그럴 때 맞아, 그런 맞아. 씬이 많았었어요. 자, 저희가 복장 얘기를 오래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또 결국 쿠르드족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쿠르드족은 원래 여성들의 복장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해 오지 않았다 그래요. 저번 편에 IS의 등장으로 끝났는데 IS는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 나라 없는 쿠르드족이잖아. 그렇죠. 농사 잘 짓고 가축 잘 키우고 있는데 이 미친놈들이 쿠르드족을 학살하고요. 여성들을 강간하죠. 그리고 살아남은 여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만들었잖아. 이게 국가가 있으면은요, 그들을 해쳤을 때 그 국가가 나설 거잖아. 국가 단위에서. 근데 이들은 국가가 없으니까 만만하겠죠, 당연히. 만만하고 지역이 많이 겹쳤어요. 그 중에 특히 야지디족이라고 하는 족이 크게 당했습니다. 야지디족. 야지디족 그 여성들 소녀들이 강간당하고 노예 시장에 지금 매물로 올라오고 해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야지디족에 대해서 IS 이놈들은 남자는 10살 이상은 일괄적으로 학살해요. 그리고 여자는 죄다 잡아가서 노예 시장에 이제 매물로 올려놓고 한 명에 수백 불에 판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노예 시장에 팔면 사는 사람은 누구야? 어느 나라 누가 사는 거야 대체? 아니 IS끼리 사고 파는 건데 그 IS 그 점령 지역 내에서 사고 파는 건데 문제는 사고 팔 때마다 그 몸값의 5분의 1이 세금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IS 정부가 먹는 거지. IS가 이미 이제 거의 준 국가만큼 커졌으니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야지디족 12살짜리 어린 소녀를 노인이 사가 강간해. 아주 그냥 막장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경험이 뉴스화됐어요. 네, 인터뷰를 맞아요. 했는데 이 소녀의 꿈이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피해 복수. 근데 야지디족은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아직도 소수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사탄 숭배자로. 그 프레임은 원래 야지디족을 경멸하는 이란, 이라크 쪽이나 혹은 그쪽 사람들의 프레임인데 서구에서는 이제 이 야지디족의 종교 교리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은 그대로 가져오고 이 사람들이 사탄 숭배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런 식으로 사탄의 숭배도 사람은 소중하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설명을 할게요. 야지디족이라고 해서 족이라고 하면 독립된 인종 그룹 같잖아. 야지디는 민족 이름이 아니라 종교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쿠르드족의 민족 종교입니다. 우리의 동학같이. 그렇죠. 우리로 치면 동학이나 천도교 이런 건데 당연히 쿠르드족의 일부만 믿죠. 우리도 천도교가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해서 우리 천도교 다 안 믿잖아. 그렇죠. 아직도 있지만. 백백교는 왜 자꾸 빼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이미 됐잖아요. 처리됐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야지디족이라고 하면 쿠르드족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안 믿는 쿠르드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대부분 그런 거지. 종교니까 야지디교를 믿는 비쿠르드인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쿠르드 문화의 일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지디족은 대체로 절대 다수가 쿠르드어를 사용하고요. 야지디는 어떤 종교냐면 유일신교의 일파예요. 나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교리를 다 짬뽕해서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여기 하나님 이름이 야즈단이에요. 야즈단. 야즈단. 그래서 야지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즈단은 여호와랑 달라요. 야즈단은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아. 유일신인 건 맞아.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악인이 생겨나고 전쟁이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는 무심한 유일신인 거예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빅뱅이에요. 빅뱅처럼 이 최초의 우주의 발생 원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유일신이에요. 무관심신이에요. 세세하게 뭘 나눠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주와 관리주가 있는데 창조만 한 거예요. 엄마가 애를 안 돌봐. 이 엄마가 하느님이야. 야지단이야. 그래서 애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7 천사예요.
그렇지. 이 일곱 천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이 설명이 다 돼. 뭐냐면 왜 세상에 악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천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 가게는 만드는데 완벽하게 정화하기에는 너무 바쁜 게 딱 7명이니까 즉 7명은 히어로죠. 네, 그렇죠. 슈퍼히어로인데 어벤져스예요. 맞아요. 슈퍼히어로들이 마블 코믹스에 있어도 세상에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곱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보면 일곱 다신교? 그래서 7천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는 숭배? 거예요. 우상숭배? 게다가 원래 천사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그 사탄 있잖아. 루시퍼? 루시퍼. 이 루시퍼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 루시퍼겠네. 이거 사탄 그죠? 숭배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사탄 숭배자지만 인권은 수중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 이미지가 그냥 되게 소수고 되게 소수 종교고 그것도 콥트교라고 있어요. 그 콥트교도 또 그런 식으로 소개돼서 사탄 숭배하지만 인권은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야지디교 사람들이 그 야지단족이 네. 약간 자기들끼리 되게 뭉쳐서 살다 보니까 좀 더 진하게 인종적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동양적이보다는 좀 더 인도 아리안족 그 왜 코 크고 눈 크고 네.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하게 생긴 되게 잘생긴 되게 네. 되게 서양 쪽이에요. 서양 쪽에 그런 인종적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특히 야지디교 여인들이 예쁘다는 거야. 그런 서양적 특히 특성 아름다워서.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이제 IS 놈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죠? 미모 때문에. 그거 보면 웃긴 거지. 서구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걸 예쁘다로 인식하는 거잖아. IS 이놈들 눈은 서구적이야. 눈 까는 서구적이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비판받는 게 서구 문명을 일체 박멸한다고 하는 놈들이 왜 SNS는 왜 쓰냐고. 그러니까 서구에서 발명한 거 왜 써? 야지디교가 유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멸시는 받아도 사실 형식적인 멸시를 받았지 그동안 다른 무슬림들 주변 무슬림 세력들한테 학살당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야지디교 아니면 안 돼 이런 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7명의 천사가 각자 캐릭터가 특성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유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박멸 대상은 안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종교 신자가 있을 때는 야지디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 이런 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련됐다. 저는 조금 더 비약을 해보자면 그런 느낌도 나요. 사실 옛날에 천주교에서 성자들도 믿었었잖아요. 왜 성자의 그 세인트들 그런 표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우리 집에 이제 누구 뭐 사무엘님도 그런 성자 이름이니까 뭐 그런 누구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만 성인들을 하나씩 왜 나의 성인은 누구, 수호 성인 누구 이런 식으로 또 믿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천주교 다신교로 봅니다. 다 사탄 숭배네. 마리아 숭배한다 그래. 내가 아는 나 천주교 다닐 때 마리아교. 기독교 친구가 너 마리아 숭배하자. 그거 맞아요. 진짜 그런 얘기. 저는 진짜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천주교가 마리아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마리아 숭배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약간 번외의 말을 하자면 사실 이슬람이 기독교에 비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네. 그런데 분명히 이슬람교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독교는 구식으로 보일 만큼 세련됐고요. 문명적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 같은 격차가 생겼냐. 찾아보면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슬람에는 마틴 루터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인물이 없었다. 예,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했잖아요. 예, 오직 꾸란은 없었어요. 왜 없어요? 이슬람 지금 근본주의 하고 있잖아. 근본주의 오직 꾸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자고요. 율법학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 것들이 치워지지 않고 다 누적이 돼서 1000년 동안 이게 적폐가 됐어요. 왜 적폐냐면 시대가 변하니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운동이 어쨌든 외쳤던 건 적폐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한텀 정화를 했어. 지금은 개신교의 부패가 많이 누적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카톨릭의 나름 도덕성을 비교적 유지하면서 신도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교와 구교가 신교든 좌우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클래스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 오직 꾸란이라고 하는 외침이 없었어요. 무함마드의 판단도 결국 인간의 판단인데 무조건 믿는 거야. 비교를 해볼게요. 쿠란은 성경이죠. 네. 신의 계시입니다. 신이 계시한 내용이에요. 하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디스는 쿠란에 대한 무함마드 개인의 해석이에요. 내 생각에 꾸란은 이러저러한 뜻인 것 같아.
플러스 난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꾸란에 대한 무함마디의 주석이다. 주석이자 이제 본인의 생각. 이게 하디스예요. 이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즈마는 후대 율법학자들이 꾸란도 읽고 하디스도 읽죠. 또 해석을 해. 해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 토론 결과를 수집합니다. 우리는 알라와 무함마드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결론 냅시다. 이게 이즈마예요. 그리고 샤리아가 있습니다. 샤리아는 율법학자들이 결론을 낸 역시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샤리아라고 하면 무슨 뭐 아랍 시골 동네에서 꼰대들이 꼬라지 부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이 되는데 웬걸 확인해 보니 저도 놀랐어요. 전 세계 3대 법체계 중 하나예요. 대륙법, 영미법, 그리고 샤리아예요. 전 세계 국가는 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꾸란이 이제 더 이상 해석도 그렇고 완벽하니 더 이상의 해석은 그만다. 여기까지 한다. 그 이후로 더 퇴화된 거 아닌가요? 퇴화됐죠. 교리 해석을 동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평창에 그 이슬람 선수들을 위해 네. 기도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치우라고 네, 개신교도 했더니 일부 개신교도 분들께서 예, 그랬더니 그걸 또 치우겠다고 네. 하셨던 이건 대륙법입니까? 샤리아는 아닌 것 같고 한국은 어디 법인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륙법이야? 그 공무원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법입니다. 세상에 공무원이 구약에 집행해? 그 구약도 자기들 입맛대로만 집행하잖아요. 구약대로 진짜 할 거면 돼지고기도 드시면 안 되고 안 해야 될 거 진짜 많아요. 일단 처다들을 바쳐야지.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책만 보자였어요. 음. 책만 보게 되면 교황, 카톨릭, 신부들이 소유한 농장들 이런 적폐, 사회 시스템이 다 부정되죠. 그죠? 하디스도 무함마드의 해석일 뿐이고 무함마드는 인간이에요. 이스마는 더더욱 율법학자들도 인간이고요. 샤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교리 해석 동결도 뿐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도 모든 거를 최초로 돌아가서 정화시키고 시대에 맞게 다시 개혁을 할 때는 오직 성경이 굉장히 주요하죠. 네, 시대에 맞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 재해석이 되죠. 오직 구란을 하면. 그죠. 왜냐하면 맥락적으로 흔히 말 일부 다처제라는 것도 전쟁 시에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랬을 때 원래는 그게 뭐랄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몇 명까지는 2명, 3명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허가해 주는 건데 그런 맥락적인 그러니까 의미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그치. 거잖아요. 여성의 경제적인 자리권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어떤 뭐랄까 그냥 호혜로운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은 서로가 굶어 죽지 않게끔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맥락은 다 삭제하고 다 삭제되는 거예요. 여자를 몇 명까지 가질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 기간이 때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그 남편 잃은 여성들이 먹고 살려면 뭐 많이 합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몸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집 마누라가 예뻐서 내가 눈여겨봤는데 마침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제 돈 주고 남의 마누라 왜 눈여겨봐 이 새끼. 아 예뻐서 그랬나 보지. 돈 주고 이제 그 한 거야. 자기는 성매매를 한 거야. 아유 성매매를 했으니 참 싼값에 잘 해결했군 했는데 여기 무함마드한테 멱살을 잡히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결혼해 이 새끼야. 네가 책임져. 먹고 사는 길을 네가 책임져. 아니 제가 왜 책임집니까? 했잖아. 사실은 이런 게 맥락이 다 거세되면 보수성만 남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직 쿠란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수 반동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슬람을 막 폄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슬람 자체는 훌륭한 종교 아니냐? 뭐 그렇죠. 근데 쿠란이 기독교 성서보다 세련되고 진보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해요. 후대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슬람권 그리고 요새 선진국에 많이 이주해 있는 무슬림들은 현대적 기준에서 되게 보수 반동적이거든요. 런던에서요. 헌법을 샤리아로 바꾸라는 시위를 한 적도 있어요. 영국 헌법을 샤리아로 바꾸라고. 여왕님을 뭘로 보고. 바람난 여자를 죽여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한 무슬림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20-30%에 육박합니다. 다른- 바람난 사람이 아니고 여자야. 여자가 유혹해서 그런 거니까. 부르카를 안 입었나 보지. 가장 퍼센티지가 낮은 국가도 1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 부르카 얘기하시니까 되게 많이 돌았던 사진이 있어요. 그 딱 하나의 사진인데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를 남자 2명이 중동 국가에 남자 2분이 타고 가고 그 바로 옆을 여자 2분이 지나가는데 부르카를 입고 이제 머리 발끝까지 가렸잖아요. 그 여자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걷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맨발이 드러나요.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쪼리 같은 거 신잖아요. 맨발에 딱 들어가는데 그 뒤에 탄 사람이 그 맨발을 씩 웃으면서 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도 소용없는 거야. 걷고 있는 그 발을 보고 또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남자는 투시력 있다. 남자들이 절대 얘기 안 하는 건데 내가 아 진짜? 인류 사피엔스의 비밀 중에 내가 폭로하는 거야. 대표님, 우리 종끼리만 공유할 걸.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말해버렸어. 드디어. 투시력은 있는데 그 투시 결과 성능은 좋지 않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문제가 없고 IS 같은 극단주의자가 이 사람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쿠르드족으로 돌아오면 얘기를 이런 무슬림들 기준에서 쿠르드족의 여성들의 모습은 선진적인 게 아니에요. 반문명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슬람 시대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원시로 보이는 거지. 이슬람화가 잘 안 된 애들인 거야. 이런 겁니다. 중국인들이나 이 당시 아랍인들이 보기에 몽골 제국의 몽골인들은 훨씬 원시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몽골 제국의 궁중에 관료로 취직해서 들어가면 여자들이 같이 걸어 다니는 거야, 궁중에. 남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진상 피우고, 같이 토하고, 같이 멱살잡이하고 이런 거 보면은 충격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나라는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큰 게 문명화가 덜 됐다라고 보는 것처럼 주변 무슬림들은 쿠르드족을 문명화가 덜 돼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느껴왔던 거예요. 자, 이제 IS 얘기. IS의 위세가 절정에 오른 게 2014년이에요. 이때가 절정이었습니다. 이때 야지디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쿠르드족들도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하고 있었고요. 이놈들은 학살도 문제지만 학살하는 방법도 너무 야만적이라 가지고 쿠르드족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족을 구원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쿠르드족들이 YPG라고 하는 단체에 속속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네. 이 YPG는 이 조직의 이름을 풀면 쿠르드 민족 보호단 정도가 돼요. People's Protection Unit인데 그리고 여기에 쿠르드 여성들이 대거 지원해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쿠르드 성폭력 피해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야지디족 여성들이잖아요. 네. 쿠르드족 여성들에게는 자매거든요, 사실. 종교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빡쳤던 것이죠. 종교가 다른데도 빡칠 수 있는 감정적 유대감을 가진다라는 거에서 사람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세련됐다고 봅니다. 네. 세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네. 민족이 어쩌다 보니. 그리고 쿠르디스탄을 실력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빠질 수 없죠. 이 사람들은 시리아의 로자바라는 곳으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로자바 얘기하기 전에. 그럼 쿠르드족들은 왜 이렇게 세련됨을 유지하고 있는가 비교적. 이슬람 근본주의의 폭풍이 20세기 내내 계속될 때 네. 오히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복될 정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반동화가 20세기 동안 덜 된 거예요. 쿠르드족들이. 자, 어쨌든 로자바란 곳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로자바는 뭐냐? 로자바는 시리아 내에 쿠르드 거주지예요. 원래는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로자바는 쿠르드어로 해가 지는 땅이란 뜻인데 완전 서쪽이란 얘기죠. 쿠르디스탄, 쿠르드족의 세계관에서는 로자바가 가장 서쪽이야. 자기 민족의 그 땅끝말 같은. 생활 영역에서는 YPG는 IS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잡혀있는 여성들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로자바에 집결을 해서 정치 조직을 또 만듭니다. 쿠르드 사회민주연합당. 그리고 이게 당이 실질적인 정부예요. 그리고 IS를 곳곳에서 격퇴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전공을 세우는데 현재 로자바의 영토는 미국의 코네티컷 주 넓이까지 확보가 됐어요. 엄청난 전공이죠. 이라크 정규군은 지금 현재 사실 나쁘게 말하면 이라크전, 걸프전 이후에 현재 이라크는 미국의 괴뢰 정부 같은 거잖아요. 네. 이라크 정규군은 이 괴뢰국의 군인들 특징인가 봐. 전투의지가 없어요. 장비는 미군의 현대무기야. 그 장비를 제대로 운용만 하면 IS를 다 격퇴할 수 있는데 장비를 버리고 도망가요. 이라크 전이 끝났을 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나라를 지금 괴뢰 정부처럼 뭔가를 만들어주고 했을 때 무기는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은 하지 않고 좀 미국이 좀 급히 빠진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전술상으로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게 원래는 올해 이제 후세인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후세인이 바트당인가요? 그 바트당 어쨌든 그 주력적인 어쨌든 무기를 오랫동안 만져보고 뭔가 네. 운영했던 사람 그쪽 사람들인데 후세인이 축출되고 어쨌든 남은 잔당은 왜 우리도 솔직히 뭐 이제 여전히 논쟁으로 남은 거 있잖아. 나라를 세웠는데 막상 나라를 굴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친일파나 어쨌든 배운 사람이 했던 사람이 관료를 다시 데려온 것처럼 근데 이거를 안 했어. 네. 이라크에서는. 바트당 안 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홀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거지. 숙련자들은 다 홀대해서 사라지고 숙련 안 된 애들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이 숙련자들은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이 IS로 갔어요. 네, 이리로 갔죠. 무기를 쥐어준 거지. 네. 무기를 쥐어주니까 사실 그리고 싸울 전투 의지도 없었고 음. 반면에 그 보다 원시적이고 가난한 무기를 쓰고 있는 크루즈족들은 엄청 잘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민족운동 중이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달라요. 2014년 10월부터 IS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코바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코바니를 탈환해야 돼요. 코바니는 오랫동안 쿠르드족의 도시였습니다. 이 코바니가 점령당하고 나서 안에 있던 쿠르드족들이 IS에 어떤 일을 당했겠어요. 뻔하잖아요. 이 코바니 공방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 로자바 군대에 전설이 시작되는데 이 로자바 군의 이때 80%가 여성 대원이었어요. 이때부터 IS의 확장세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자바는 드디어 쿠르드족 역사상 처음으로 유전을 확보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크죠. 중요하죠. 이게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이 유전을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돈줄을 지금 생긴 그죠. 거죠.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 유전이 세계 한 8위권 국가만큼 유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력으로 쟁취한 거라서 놓칠 생각 없습니다. 로자바는 터키와 국경을 지금 맞대고 있어요. 터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그래서 한국에서 무기를 계속 추가 수입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대원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웃긴 게 여자한테 죽으면 ISN의 네. 교리가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남자가 쏜 총인지 여자가 쏜 총인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전투 의지가 너무 상실되는 거야. IS 남자 대원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떨었다고 누구한테 하더라고요.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조금 여성 혐오적인 표현으로 핑크색 탄환 써줘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 YPG 쿠르드 그 여성 전투원들이 목소리는 딱 여성이란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서 일부러 시작할 때 소리부터 지른다는 거야. 왜냐면 멀리서도 어쨌든 여자 얘들아! 목소리가 뭐 이런 소리로 이미 소리만 듣고서 전이상실. 그 라디오만 켜도 되겠는데. 그리고 천국에 못 가면 참 손해일 것 같은 게 아, 우리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얘네 교리에 가면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 72명의 미녀가 영원히 처녀. 미녀 아니야. 처녀인데. 처녀가 더 중요해. 아니 그 웃긴 게 뭐냐면 자 그러면은 그 72명의 미녀와 섹스하라는 거 아니야 영원히 처녀인데 처녀막이 무한 재생된답니다. 아, 그치. 그 말이 맞네. 나 지금 처음 듣는 홍 작가의 그 통찰력이 놀랍네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처녀라는 건 72명이면 72번만 성관계를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72번만 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럼 무한재생돼야 되네. 야. 라그나로크구나. 신박하다. 난 이게 왜 이렇게 처녀성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 교리가 생각보다 되게 집요하다. 그리고 72명의 미녀가 원래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씩이나 돼서 왜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할 일 없이. 처녀막을 자동 재생을 해줘야 돼. 그냥 왜 자야 와, 돼. 이거를 교리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이게 내용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걸 믿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총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라니 믿음이 굳건하시네요. 사실 이거 믿고 자살폭탄 테러 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 테러를 청소년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네. 이걸로 애들은 주입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아까 우리 얘기한 그 미녀와 처녀 얘기하면서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추동될 정도로 이게 강력한 얘기입니까? 10대 남성들에게 제가 장단컨대 강력합니다. 강력하죠. 왜냐면 봐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 여자 70명만이 아니라 일단 맨 처음 아까 에이트 공대 내 얘기했잖아. 그걸로 일단 내 피가 뜨거워졌어. 근데 거기에 대한 강렬한 보상으로 이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독립운동을 할 때도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간다라는 그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만신전이 있잖아. 나는 죽지만 기필코 내 나라에서 어쨌든 나는 내 동포들은 혹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피가 뜨거워진 상태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보상이 있는 거죠. 이 보상으로 호승심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이미 호승심 올라온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그건 그냥 이제 추동된 동인인데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자살태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랑 나는 그건 그냥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살할 생각은 별로 없는 그 일반 군인 있잖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알잖아 홍 작가. 우리도 군대 가면 왜 이렇게 평범하게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여자 생각을 더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장담하면 자살태를 하는 사람에겐 처녀가 70명인지 60명
명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막 그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히려 정신적으로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일까. 진짜 이슬람의 세계에 대한 어떤 충성심과 뭐 그런 게 더 강할 거라고 나는 보고 사람이라면. 그치. 우리 왜 훈련소에서 각계 전투하면서 힘들잖아. 각계 전투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지 그때는. 김태희 전지현 이러면서 진격하진 않는단 말이야. 70명에 대한 이 교리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혹하는 건 오히려 자살 테러자라기보단 이런 일반 전투원들이다. 그렇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들끼리 맨날 70명이라고 하면서 어쩌고 하겠지. 너는 어느 나라에 가 좋냐며. 70명 내 장담한데 내 분명 한 명 있다. 70명을 이름을 72명을 다 이름 정문에 붙여놨어 있을 거야. 미리.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나는 70명이면 일단 1번은 김태희, 2번은 전지현 이러면서 70명 채우는 애들 있잖아. 있다 이거 분명히 있다 이거. 원래 잠깐만. 이게 사실은 무함마드의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하디스의 내용이긴 한데 어떤 뜻이냐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에 갔을 때 니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보다 그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하찮은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 수많은 시중이 있고 금은보화가 있고 71명의 미녀가 있다. 게다가 수천여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런 편한 생활, 그다음에 성욕을 충족하는 생활, 금은보화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게 가장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가장 밑에 있을 정도로 그 위에 더 즐거운 영광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고 그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즐거움은 보다 가치 있는 거다라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상상할 수 있는 정도는 요건데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건 이렇게 흥청망청한 어. 생활이 아니라 보다 경건한 생활인데 천국에서는 그게 더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윗길이 있다라는 얘기로 아랫길을 얘기했더니 근데 아랫길만 아랫길만 보고 있는 남았다. 거지. 그렇죠. 교리 해석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아. 그래서 일부러 무함마드는 속물적이고 천박한 즐거움을 나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된 거야. 좋다. 좋죠?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YPG가 이 로자바 군대인데 YPG 내 YPJ, YPJ라고 하면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독립부대예요. 이 YPJ가 IS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단계까지 왔죠. 네. IS 멸망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입니다. 일단 여성이 참여하면 쿠르드족은 숫자가 2배가 되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쿠르드 여성들이 잘 싸운다고 합니다. 전투력이 굉장히 높대요. 머리에 이거 필름이나 사진 보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멋있어요 진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총 들고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유튜브에 영상이 많습니다. 이 쿠르드시 뭐 YPG 워먼 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이분들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쿠르드족 멋있어요. 여자라고만 쳐도 나와요. 네,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진짜 걸크러쉬야. 맞아. 감동적인 장면이 한번 보도가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여성 전사들이 해방시킨 마을이 있는 거예요. YPJ. 해방시킨 마을에 이제 진입을 했어. 그 주민들은 IS로부터 다 해방된 거잖아. 해방된 주민 여성이 니캅을 입고 있었는데 여성 전사 앞에서 니캅을 벗어서 땅에 내던지는 모습의 임팩트가 아주 장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웃 주민 남성이 있었는데 남성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수염을 싹둑 자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슬람교에서 남성의 수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수염이 있어야 남자인 거야. 여성 복식이 이 세계의 미소진이라면 수염은 수염대로 맨박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미소진이를 벗어던지고 있을 때 동시에 맨박스의 상징인 수염도 싹둑 자르면서 모두가 함께 웃었다는 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특히 그 이 군복을 입은 이 여성이 그 이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이렇게 해방이 돼서 이게 딱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약간 감동적이에요. 그런 걸 이제 혁명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로자바는 현재 원래 시리아 국토 내 미국의 코네티컷 주 크기로 커진 쿠르드족의 지금 자치 구역이라고 할까요? 네. 일종의 사실상 독립국이나 마찬가지 지금 현재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로자바의 학교에서는 소녀들이 군사교육과 좌파 사상을 교육받는데 이 좌파 사상이 뭐냐? 양성평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동인가 그러게요. 지금?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YPJ의 모토 중에 하나가 쿠르드 여성만이 아닌 세계 모든 여성의 해방. 나 이거 듣고 가고 싶더라. 밥 해주려고. 떡볶이 해주고 그러려고. K-팝. 나 노래 잘 못 이 부르는데. 쿠르드족 여성들이 원래도 좀 이렇게 진취적인 어떤 유무민 특유의 그게 있다가 네. 여러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혁명성이 확 폭발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왜 여성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가를 보면 남자들이 그동안 많이 죽기도 했고. 함께 싸우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걸 했는데 알지만 아까 우리 왜 그 집안일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만
이 일이 티가 나요. 이건 인덱싱이 된다고. 그러면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권리를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어. 아니 나가서 지금 같이 사지에서 싸우는데. 아니 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 권리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뭔가를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건 이제 사람이 인덱싱이 안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얻는 무언가를 쟁취했다라는 게 이게 일종의 선순환? 그렇죠. 선순환처럼 되면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어차피 상황은 지금 전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어떤 유입 동기도 이렇게 마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사 보면서 되게 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가 이제 친구가 여기 이제 같이 입대를 했어요. 같이 싸우고 있다가 다른 한 친구가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넌 대학에 가라. 나는 싸우고 있으마. 그래서 대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그 남은 친구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갔던 친구가 바로 돌아와서 다시 입대를 했어요. 본인의 친구를 위해서.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지금 왜 그런 시기가 있잖아. 연대의식, 민족적인 연대의식, 여성들 간의 연대의식 이런 게 지금 피크인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떤 소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소녀는 어머니 외에 뭐 아버지, 오빠, 자기 뭐 모든 식구가 다 여기 YPG에 있고 YPJ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더라도 어머니 슬퍼하지 마라. 환하게 웃으면서 거리를 다녀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쓰던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소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령 지역을 해방시키면 거기 노예 생활을 하고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소녀나 구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수가 자원 입대를 한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이영만리에 있는 내 피가 끓는 거야. 로자바의 여성 전사들이 점령한 해방 지역을 서양 언론에서 뭐 유토피아라고 부를 정도로 또 사실 1세계 시선에서 보면 그러니까. 되게 기특하고 이뻐 보이잖아. 섹스 앤더 시티의 시선을 보는 거지. 아, 그거 서양인의 기대치를 투영한 부분도 있는데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현실이지. 그럼 사람 사는 게 똑같지. 전쟁터가 어디가 유토피아? 지들이 피 안 흘린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나오겠냐고. 눈으로 보기에 존멋이긴 해요. 그래 진짜 멋있죠.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자, 또 하나 남았습니다. 로자바 의회는 남녀 동수가 원칙이에요. 이 중동 한가운데서 정말 이게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인 게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동안 쿠르드족들이 주변 세계를 관찰하면서 혹은 억압당하면서 느꼈던 보수 반동이 그만큼 심했던 거야. 그리고 IS가 정말 임계점을 넘는 그 역할을 해줬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슬람교 자체가 들어오게 된 게 다른 서구 열강이 이걸 배제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쿠르드족은 주변에 있는 터키나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척당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고 있는 뭔가를 또 배제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쿠르드족 여성들은 그렇게 억압을 덜 받다가 IS 이런 놈들한테 점령당해서 너무나 처참한 억압을 받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화를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로자바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물론 아름답기만 하냐라고 하면 일단 논란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 사는 데가. 여성 전사들을 포함한 쿠르드 민족보단 전사들은 이제 오살란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터키 감옥에 수감돼 계세요. 이분이 민족 지도자입니다. 사형 언도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 이분을 절대 신봉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신의 김구 선생 같은 그런 포지션인데 약간 예전에 넬슨 만델라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김구 선생님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지를 내려요. 지령을 내리시. 네. 그지 교지라고 하면 종교지.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에 따라서 쿠르드 전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이 모양새가 1인 숭배 아니냐, 이거 교주 아니냐, 이게 좀 교지 아니냐.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 한다더니 뭐 사실 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이 비판에 대해서 먼저 좀 비판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저항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강력한 구심점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무장투쟁에 있어서는 김구 선생님이 갖고 있었고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정치투쟁에 있어서는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건 사실 효용성의 측면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1인 독재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애매하다고 보고 그리고 바로 지난 1월 이게 좀 더 큰 논란입니다. 해모라는 이름의 20살 쿠르드 여성 전사가 터키 군대를 상대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언론은 유토피아라고 부르다가 이거 어떡하지 점점점 그리고 미군 지금 쿠르드족과 미군이 연합군이에요. 네. 네. IS를
방면하기 지금은 위해서.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연합을 어쨌든 동지잖아. 연합을 이룬 최근까지 상태에서- 했었어요. 그렇지. 어쨌든 지금 한편이고 칭찬해줬는데 자살 폭탄 테러 이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우리 적들만 하던 건데 점점점이 된 거예요. 이 해모라는 이분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다른 이제 동료들이 후퇴하고 혼자 남아서 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였을 거예요. 저지선을 적의 만들어야 진격 되니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음. 그런 건데 사실은 방식이 자살 폭탄이란 것만 문제거든요. 음. 허리에 두르고 이런 식의 자살적인 헌신 이런 거는 전쟁터에 주구장창 있어온 건데 비주얼과 형식과 그 방식이 테러리스트들이 하던 것과 똑같아서 칭찬해주기가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서양 1세계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진보하다 국가에 덜컥 걸리면 그래 갑자기 우익적 사고 방식이 발동되면서 사람이 표변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거기서 나눠야 되잖아. 아까 얘기 나눠야 된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쩔 수 없는 지점이니까 그렇더라도 진보적인 가치는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도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멋있긴 멋있다고는 했지만 그걸 유토피아네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진정한 고시네 하면서 뭔가 굉장히 미사역으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이런 거잖아. 걸 마치 그 했잖아. 새하얀 유토피아의 하얀 캔버스에 음. 자살폭탄 테러라고 하는 까만 점이 찍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그게 피 흘리지 아니거든요. 않는 곳에서. 근데 여기는 아까 이건 그냥 전쟁터라고 일단 네. 전쟁터에서 쟤 아니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이뤄낸 어떤 되게 기적 같은 순간에 어떤 그 뭐랄까 협의의 결과물이 하나 탄생한 거지. 그게 양성평등이고 여성 전투 부대원들이 나온 건데 이걸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만 보다가 보니까 누가 자살 테러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테러라는 말은 중립적인 가치 판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약간 가치 판단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경멸의 언어로 너 테러리스트냐 이러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테러 막 안구 테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테러는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현재 선진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테러를 우리가 누구에게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면 했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의 피해를 입히고 근데 약소국 혹은 전시에 무언가를 위해 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 폭력과 폭력이 마주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폭력에 관련된 행위는 다 테러지. 근데 이쪽이 세가 너무 적어. 근데 독립은 해야겠어. 김구 선생님도요. 네. 1인 독재 체제로 그렇게 따지면 지령을 내려서 테러를 지시했어요. 그럼요. 그 윤봉길 선생 그 폭탄 던질 때 나이가 몇 살인데 엄청 어릴 때인데. 약소국의 저항을 보통 테러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없는 말인데 이게 헷갈리시면 저희 언어학 강의가 하나 네. 있으니까 저 뒤에 가면은 일왕이냐 천왕이냐 네. 요거 한 번 듣고 오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결코 윤봉길 의사와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을 폄하 안 했어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잘 들으셔야 테러리스트란 됩니다. 말이냐? 너네 지금 욕하는 거냐? 아닙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한두 명이 희생하지 않아 어차피 다 죽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느니 그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머지는 후퇴하고 전선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 이거와 이 해모라는 20살 여성 전사가 한 행동은 사실 같아요. 근데 서양 언론에서 질색팔색하는 바로 그 비주얼 있죠. 네. 온몸에 폭탄 이렇게 두르고 육탄으로 그 하는 거. 그거를 평소에 폄하하고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로 소비하다가 유토피아라고 불렀던 곳에 여성 전사가 진보적인 여성 전사가 그걸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하는 것도 나는 이게 1세계의 얄팍함?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자기들은 폭력 투쟁을 할 일도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어떤 미개한 저개발의 어떤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머릿속에 박아놓은 거잖아. 개천에서 미역 갚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분 되게 서울대 나오시고 좋으신 분인데 왜 개천에서 미역을 갖고 계세요? 이런 느낌. 왜 저개발 사람처럼 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 테러 방식이 많이 유포됐기 때문에 방식 자체를 쓴 거고 왜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너네는 가 다리 다친 나는 여기서 저지하다가 죽을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비주얼이 허리에 폭탄 감은 것일 뿐이야. 그렇다고 어떻게 유토피아라고 표현했던 것을 표현할지 몰라 해서 곤란해하는 서양 언론도 난 웃긴다.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논평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기들이 예전에 걸프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미군이 당하는 걸 봤지만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없애고 싶은 어떤 악의 존재가 있는 걸 다른 존재가 없애주고 있으니까 눈으로만 그냥 어떻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상만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방식이 1인 독재자가 있어. 독재자를 해봅시다. 그래. 독재자가 있고 이 사람이 지령을 내려.
교지라고 해도 돼. 어쨌든 그래서 뭐가 그 됐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해. 이거 사실 IS가 하는 방식이지. 근데 이 사람들도 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현실 정치의 어떤 측면에서 현실에서 어떤 양상을 선택하느냐는 그게 전술과 전략의 문제인 네. 거지. 그 툴, 그 양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아래가 나뉘고 수준이 낮고 높고 저개발이냐 선진국이냐는 아니잖아 사실. 야, 김구 선생님은 테러리스트가 맞죠. 맞죠? 근데 그 테러의 목적이 민족 독립과 민주주의였잖아. 공화정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이분을 겸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어를 잘 쓰지 못하는 거, 언어의 감정이 개입된다는 거죠. 그쵸. 그 언어가 오염돼서 그래요. 선생님 멀쩡한 일본에 지나가는 사람 때려서 길거리에서 때리고 그러셨잖아요. 이걸 때리고 택견한다.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 사람이 저는 때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님도 그때 좀 내가 심했다. 음. 그래서 자, 로자바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자바는 지금 독립국이나 마찬가지고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유전까지 확보를 했고요. 정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 누구도 로자바를 아직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유엔에 등록된 국가인 시리아의 일부를 점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로자바를 어떻게 할 국력이 없어요. 쿠르드족이 싸움도 더 잘해요. 지금 더 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쿠르디스탄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로자바가. 지금 쿠르드족들은 로자바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로자바가 쿠르디스탄 독립국 건설에 아마도 지금 시발점이 될 거예요. 완전한 거점이 될 건데 터키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주 길다란 국경선을 로자바와 맞대고 있어요. 원래부터도 쿠르드족 꾹꾹 밟는데 앞장서던 이 동네 큰 형님인데 터키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로자바는 영토가 가로로 동서로 좀 길쭉한 네. 모양이거든요. 서쪽으로는 로자바는 서쪽으로 서진해서 지중해와 만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 내륙 산악 민족이 바닷길과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바다가 뚫리면 무역이 가능해지고요. 날개를 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쪽으로 점점 진출해서 로자바를 포함한 쿠르디스탄 있죠. 이걸 다 긴밀하게 영토를 다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터키의 입장에서는 동서를 모두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제 무기를 가지고 얼마 전에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고 워낙 압도적인 무기와 화력을 쏟아부으면서 로자바를 침공하다 보니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모라는 여성 전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이게 미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이게 오바마 때는 지원했었는데 작년 11월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요청으로 그걸 끊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민병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말에 터키가 진짜 대대적인 이제 정말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올리브 가지라는 작전명을 하에 이게 지금 완전하게 밟아주겠다라고 터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급해. 더 커지기 전에. 네. 예전에도 터키는 쿠르드에 대해서 바로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라크전, 걸프전 때 미국에서 받은 지원, 무기 이런 것들 더 이상 해주지 마세요. 이 동네 저희가 책임질게요. 형님, 이제 면 좀 봐주세요. 아예 좀 하는 거 진짜 말죽거리 자누사에서 나온 거. 터키가 그걸 해가지고 쿠르드족을 괴롭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그 터키 말을 또 들어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쿠르드족은 유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상황이고요. IS는 이제 내리막이잖아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몰라. 지금 중동 문제 폭풍의 핵은 더 이상 IS가 아닙니다. 쿠르디스탄, 로자바예요. 로자바고 터키와 쿠르드 중에 누가 성공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단계고요. 사실 이게 또 미국이 좀 발을 빼는 느낌 나는 게 IS를 없애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IS가 거의 좀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번에 또 발을 빼는 거지. 발 이런 빼면서, 느낌이 나요. 그래 터키. 니들한테 맡기고 갈게. 쿠르드족을 학살하란 말은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굳이 니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전에는 터키가 요청을 안 했겠어. 하지 말라고. 이게 왜 문제냐면 터키와 쿠르드가 만약에 전면전을 붙으면 사실 로자바를 지키는 건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터키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 사실 국력상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로자바를 뺏긴다. 더 이상 뺏길 수 없거든요.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로자바를 뺏기면 쿠르드족은 이제 다른 지역을 점령해야 돼요. 로자바를 대신할. 이게 중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 IS야 진짜 뭐 말 그대로 내리막이고. 옛날에 계속해서 우리 어릴 때 사회 배우면 늘 했단 말 있잖아요. 중동의 화약고 시리아 이런 얘기를 늘 했었잖아요, 우리. 내가 IS 애들한테 이슬람 말로 이렇게 에센스를 보내야겠어. 뭐라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할 말은 이거다. 한철 잘 놀고 갑니다. 사실 잘 놀았잖아, 한철. 사람이 그래 뭐 악하면 안 되겠지만 악할 수 있다 치자.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 같은 거, 세련미 이런 건 좀 갖춰야지. 어떻게 이렇게
짐승처럼 굴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죽으면 세르미 이거 진짜 멋진 빌런이 되는 거예요. 빌런이 아니지. 죽을 때 이렇게 악랄하게 뭐 성노예 뭐 인신매매 이런 거 다 하고 죽을 때 웃으면서 으하하 하면서 한철 잘 먹고 간다. 이러면서. 그때 죽으면서 손가락으로 쓰다가 죽을 것 같아. 72. 왜 다잉 메시지처럼 자기 피 찍어가지고 72. 72 게다가 치읓 72. 벌. 킹스맨에서 발렌타인이 왜 네. 죽을 때 한 얘기, 콜린 퍼스를 죽이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본인이 죽으면서도 왜 뭐 영화에서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대사를 날리겠지.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대로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슬프다. 작년 말이에요. 이라크 내에 쿠르드족 자치구 있죠. 네. 이라크 내에 쿠르드족 자치구에서 이 쿠르드족 주민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그게 분리- 좀 엄청난 그게 있었잖아요. 예, 분리 독립 투표예요.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난리가 유엔 사무총장도 독립투표 하지 마라, 주민투표 하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유엔의 입장에서는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아. 관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짜 진의 입장이고. 이라크 정부에서는 인정 못하죠. 아니 니들이 독립한다고 해서 독립하니? 아니 우리 독립하겠다는 데가 돼버린 거 지금.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로자바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분리 독립하잖아요. 이라크 내의 영토가. 지금 시리아 내의 영토는 많이 먹었죠. 네. 영토가 연결되잖아. 음. 그러면은 정말 쿠르디스탄이 생기는 거예요. 음. 쿠르드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영토들이 연결되면 무시 못할 영토와 국력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정리를 하려고 터키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지구본 다시 찍어야 된다 또. 중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성 전사들 존멋이었고요. 진짜 굉장히 그 혁명적인 풍경들, 그런 풍경들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로자바 여전사들을 보기 전까지 상상할 수가 도저히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이 중동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면서 적들을 격퇴하고 마을을 해방시키고 해방된 마을에서 여성들이 부르카를 집어던지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을 끌어오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사막지대니까 바람이 불어오면은 얼굴을 가려야 될 거니까 스카프를 머플러를 정말 무심하게 메고 있거든요. 머리도 대충 질끈 묶고 머플러 무심하게 메고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오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잠시 주석을 달자면 네. 그러니까 안 하려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소리를 되게 길게 돌려서 하고 있구나라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아, 그렇게도 오해 가능하나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양성 징병주의자인데 그 전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자들이 왜 군대 가기 싫어하겠어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은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는 군대가 아니라 착취당하러 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모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건 누구나 싫어요. 적절한 존중과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 대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제대할 때 5, 6천만 원씩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가고 싶을걸? 군 문제, 군인 처우 개선과 양성증명 문제는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스웨덴이죠. 스웨덴도 양성징병 하지 않냐. 거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하지 않냐. 그 군대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논의된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함께 하고 일반의 전반의 삶에서 양성평등이 거기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린 후에 양성징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게 먼저 논의가 돼야죠. 그 말을 청취자들이 만약에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성차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가겠다. 이런 그게 식으로 아니지. 오해할 수, 이렇게 오해는 그렇게 할 수 있. 그럼 너네 영원히 안 가겠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니네는 영원히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고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적으로 말할래.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험님은 삼성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군대 안 간다고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동시에 논의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예를 들어 남성, 여성 그리고 그 남성 여성을 포괄하는 의미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국민대 벌수수 개념으로 굳이 놓자면 정부 국가라는 개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당사자로 치면 A, B, C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A한테 따져야 될 걸 B에 따지고 B에 따져야 될 걸 갑자기 C에 따지는 식인 거예요. 뭐냐면 군대에서 방금 착취당하는 문제, 남성이 착취당하는 문제. 근데 이거를 그럼 이건 국가 일단 어떤 착취당한 건 기존의 남성이니까 어쨌든 기존 착취당한 남성, 고 착취당할 남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방금 말한 홍 작가님 말씀하신 국가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네. 있어요. 일단 내가 일단 음. 당장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당장 해야 되거나 했었는데 나에 대해 보상을 해주든가 뭐 혹은 내 새끼가 가면 좀 뭘 해다든가 이건 이제 국가와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문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팟캐스트라는 건 지금 영하 10몇 도 사이에서도 거기 철저하게 계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이 자유는 그대로 천부인권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 우리 네. 국가 없고 국력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지금- 경험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 또 내내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 다 가난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럼 그걸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국가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 그게 거기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예를 들어 뭐 장애인이거나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못 갔는데 그럼 그 사람이 혜택이 없는데 군대 몸이 건강한 사람들 특히나 몸이 건강한 남성들만이 갔다 와서 그 혜택을 독점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라기보단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적절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논의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그 상황을 전제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그럼 거기서 배제된 사람 예를 들어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마치 여자가 2등 시민인 것처럼 헌재의 판결은 여성은 군대 안 가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 내용을 잘 보면 되게 시혜적이잖아. 굳이 여자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잖아. 너희를 봐주겠다는 뜻거든요. 되게 봐주겠다는 거 시혜적이. 되게 여혐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건 그거대로 또 따로 얘기해야 되는 네. 건데 마치 이거를 같이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고 여자들은 군대 가기 싫다는 말을 엄청 돌려서 무슨 뭐 이거 이 핑계 저 핑계 되네가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접근을 하면 또 핑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고 그래 군대 갔다 오면 그렇게 억울해. 우리도 끌고 갔으면 좋겠어. 찌질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거고. 이렇게 군대를 되는 거야. 우리가 보냈어. 그 나라에 가서 얘기해. 방금 그런 식이 되는 거야. 방금 예를 드신 게 바로 A와 B가 싸우는 거죠. 여기에 C가 빠져 있어요. 국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국가를 또 들여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대안이 어디? 근데 이 얘기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여자 대 남자, 뭐 그 군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혜택에 대한 얘기도 갑자기 혜택이 들어오는 순간 소외된 사람들의 그리고 얘기와 이거 그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랄까 홈파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야. 아니 먼저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그럼 가줄게. 이거와 아니 의무를 먼저 했을 때 그 결과로서 동일 의무의 결과로서 동일 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 먼저야. 니들이 먼저 손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최초 했던 말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국가가 정말 나서야 돼요. 이게 웃긴 게 자꾸 군대에 갔다 온 그거에 그 힘들게 한 거에 대한 혜택을 자꾸 다른 쪽으로 가야 돼. 뭐 대학교에 가산점을 학점을 주겠다니. 근데 모든 대학생 남자만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돈 다 좋아하잖아. 돈으로 보상하면 될 걸. 돈을 안 쓰려고 자꾸 이상한 거래.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대학도 안 가고 공무원 시험 안 보는 사람은 어쩔 거야.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우리 못 같은 받아. 사람들 딱 네 글자로 돈 줘 씨발. 돈으로 돈 줘, 해결하면 돈. 되잖아. 돈이죠, 돈. 아니 그렇게 다들 돈 좋아하면서 막상 돈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는 안 한다? 삭피한다? 이 이상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사실은 이 박정희 맞아요. 약합니다. 군인의 임금을 거의 동결시키다시피 하면서 사실 이제 산업발전에 쓰겠다는 거지. 아, 그렇지. 그때는 어쨌든 전 국민이 뭐 고회를 쥐었다는 시대니까 그 공장의 여공도 군대에 가 있는 애들도 다 결국 쥐었자. 그래, 알겠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곧 3만 불을 눈앞에 둔 이제 진짜 선진국이잖아, 솔직히. 왜 웃기냐면요. 이 얘기가 왜 재밌냐면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선진국인데 아직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얼떨떨하면서 선진국인 거지 이런 거. 그냥 그런 GDP가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고 우리 생활에서 그게 와닿지도 않고 와닿진 않죠. 근데 생활 수준 전반이라는 거나 의식 전반이 사실 상당 수준 선진국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 여자 군대 가라는 얘기를 2시간 넘게 하고 앉아있는 요 얘기가 아니라 중동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부터도 여성의 좀 숨쉴 공간이 있었던 쿠르드족 여전사들이 갑자기 부상을 하게 됐고요. 이 여전사들이 또 총을 쥐고 전선에서 싸우면서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많은 여성의 권리를 또 확보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중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거 없으세요, 홍 작가님? 보통 종교 쪽으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거나 좀 통달하신 분들은 이분? 선지안 같은 거, 현고안 같은 거 생기지 해안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점쳐보실 수 없어요? 대선진리교는 기독교 종파라 이슬람교에 대해서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전사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간에 여전사라는 말도 응.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네. 여자가 전투에서 성과를 올리니까 그게 굉장히 희귀한 모습이 되어서 화제다 라는 일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게 네. 제일 좋겠죠. 맞아요. 뭐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성일 경우에 굳이 여전사라고 불리게 되는 시대인 거죠. 그것이 모든 희귀한 직업에서. 모습이니까. 어. 그렇죠. 제가 희귀한 모습으로서. 하지만 근데 왜 그것이 희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 희귀한 모습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YPJ는 여성 전사들은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의 은효쇼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